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한 에이미시, 농부가 30년 동안 신어온 가죽 부츠는 여러분이 6개월 전에 산 부츠보다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 부츠를 처음 길들인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병의 시판용 가죽 컨디셔너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벽돌 난로 옆 선반에 놓인 두 가지 성분의 관리제는 단돈 $10에 불과했습니다. 850억 달러 규모의 부츠 산업은 여러분이 그 깡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절대 알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 9년 전 저는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한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농장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간에서 말에게 편자를 받고 있었고 저는 우연히 그의 부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츠는 짙은 색에 유연했으며 어디에도 갈라진 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츠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가 길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그 부츠는 30년이 넘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불과 6개월 전에 샀던 부츠보다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제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품이요? 그는 저를 장작 난로 근처의 선반으로 데려가 밀랍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깡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밀랍 BS 왁스 자과 소기름 탈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두 가지 성분뿐이었습니다. 그는 벽돌 난로 위에서 깡통을 든 뒤 따뜻해진 혼합물을 맨손으로 가죽에 문질렀고 부츠는 마치 마른 흙이비를 흡수하듯 그것을 빨아들였습니다. 브랜드 이름도 화려한 라벨도 없었으며 그가 평생 갈 일 없는 상점에서 파는 $12짜리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 헛간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수십 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부츠 업계의 그 누구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죽은 피부라는 것입니다.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며 여러분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 수분과 보호막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죽이 건조해지면 섬유질이 부서지기 쉬워지고 갈라지며 찢어집니다. 갈라짐이 깊숙이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츠의 수명은 끝난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상점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농장에 있는 것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벌통에서 얻은 밀랍과 소에서 얻은 지방이었습니다. 밀랍은 표면에 방수막을 형성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제된 동물성 지방인 소기름은 가죽 섬유 깊숙이 침투하여 내부에서부터 유연성을 유지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여러분의 피부에서 분비되는 유분이 하는 역할, 즉 보호와 영양 공급을 정확히 수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화학입니다. 그리고 3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바이킹도 사용했고 로마인들도 사용했습니다. 레지아 앙글로룸, 레시아 앙로룸과 같은 역사 재현 단체에 의해 기록된 앵글로색슨족 가죽 장인들도 참나무 껍질로 무두질한 후 소기름과 대구 간유로 처리하는 완전히 동일한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1500년 동안 입증된 결과가 단 한 세대 만에 드러났다가 묻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변화가 미국 제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화 공정의 에이고라는 방식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고품질 부츠를 구시어 웰트 구디어 웰트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츠의 윗부분, 즉 눈에 보이는 가죽을 특수한 가죽 웰트 스트립을 사용하여 밑창에 꿰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꿰매어 만들었기 때문에 구두 수선공은 다른 밑창을 떼어내고 새 밑창을 10번, 16번, 심지어 20번까지 반복해서 꿰맬 수 있었습니다. 가피 가죽은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밑창을 대여섯 번 교체할 때까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부츠 한 켤레로 20년에서 30년 동안 신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이그오 공정은 그 모든 바느질을 접착제로 대체하였습니다.
제조 비용이 더 저렴하고 생산 속도가 빠르며 수리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접착된 밑창이 떨어지면 그리고 항상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츠 전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제조되는 신발의 90%가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240억 켤레가 생산되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8개월 2개월마다 새 신발을 구입합니다. 이 산업은 미국에서만 연간 85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2020년에 미국은 국내의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를 위해 1인당 577 켤레의 신발을 수입했습니다. 이 숫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내에서 신발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연간 57 켤레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1968년에 미국은 소비하는 신발의 80%를 생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99%를 수입합니다. 미국의 마지막 대형 신발 공장은 90년대에 문을 닫았고 그와 함께 공장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 구두 수선공도 사라졌습니다. 1960년 미국에는 10만 명의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5천 명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츠 밑창을 갈아주고 평생 동안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업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업계가 그들의 서비스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츠는 일회용품이 되었고 아무도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공식을 보여드리기 전에 목재, 철, 가죽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벽한 아밋이 홈 시스템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명란에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그들이 여러분이 절대 보지 않기를 바랐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며 제가 처음 알았을 때 분노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매장 선반에 놓여 있는 가죽 관리용이라고 라벨이 붙은 제품들 중 상당수가 여러분의 부츠를 적극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죽 컨디셔닝의 표준 권장 사항은 니스풋 오일, 니스풋 오일이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거나 차고에 한 병쯤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니스풋 오일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것과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원래의 니스풋 오일은 소의 정강이뼈와 발에서 추출한 순수한 오일이었습니다. 가죽에 훌륭하게 스며들어 수년 동안 유연성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보통 니스풋 오일 컴파운드, 니스풋 오일 컴파운드라고 라벨이 붙은 현대의 버전은 미네랄 오일, 즉 석유 기반의 미네랄 오일과 섞여 있습니다. 그 석유 유도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죽에 끔찍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죽 섬유 내부에 산소와 반응하여 모공을 막고 엉뚱한 곳에 수분을 가두는 막을 형성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표면에 하얀 밀랍 같은 찌꺼기를 만듭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부츠를 지탱하는 바느질 실을 손상시킬 만큼 산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발라도 가죽이 영구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호하려는 물건을 서서히 죽이는 제품에 $10에서 $15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라벨에는 가죽 컨디셔너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리콘 스프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을 코팅하지만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가죽이 숨을 쉴 수 없어 내부에서부터 갈라지며 스프레이는 첫 비바람에 씻겨 내려갑니다. 새들소, 새들 소픈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죽을 컨디셔닝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척제입니다. 진짜 컨디셔너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가죽의 천연 유분을 빼앗아 이전보다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밍크 오일은 다스기적으로는 꽤 효과가 있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되며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는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가죽의 노화를 촉진할 제품의 병당 $8에서 $15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미시 사람들의 관리법은 $3밖에 들지 않으며 3,000년 동안 효과가 입증된 두 가지 성분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이국적인 재료를 주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밀랍과 소기름을 1대1의 동일한 비율로 준비하면 됩니다. 소기름을 직접 정제한다면 비용은 무료입니다. 밀랍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한 블록에 약 $8이며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기름을 구할 수 없다면 돼지기름 라드로 대체해도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끗한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밀랍과 소기름을 같은 양으로 넣습니다.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유리병을 넣어 기본적인 중탕을 합니다. 두 재료가 함께 녹도록 두고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관리제입니다. 1회 사용 시 총 비용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에 따라 약 1,050달러에서 3달러 정도입니다. 이제 바르기 전에 부츠를 닦아야 합니다. 삐뻣한 소를 사용하여 마른 진흙과 먼지를 제거한 다음 젖은 천으로 닦아냅니다. 겨울철 도로에서 묻은 염분 얼룩이 부츠에 있다면 따뜻한 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여 소금 결정을 먼저 녹이십시오. 소금은 가죽을 손상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츠가 깨끗해지고 마르면 헤어드라이어로 약 30초 동안 가죽을 살짝 데워줍니다. 무언가를 익히려는 것이 아니라 관리제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가죽의 모공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따뜻한 밀랍과 소기름 혼합물을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바릅니다. 이음새와 바느질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가죽에 문질러 바릅니다. 그곳이 바로 물이 스며들고 부츠가 가장 먼저 망가지는 곳입니다. 제가 홈스 카운티에서 본 농부는 맨손을 사용했는데 손가락의 온기가 왁스를 가죽에 더 잘 녹아들게 도와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츠를 1일에서 2시간 동안 그대로 둔 다음 깨끗한 천으로 남은 것을 닦아냅니다. 새 부츠나 다시 관리하는 부츠의 초기 처리 시에는 이 과정을 2번 반복합니다. 그 후에는 봄과 가을에 1년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혼합물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다면 훨씬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순수한 밀랍 블록을 가져다가 헤어드라이어로 가죽을 든 후 왁스를 표면에 직접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가죽의 열기가 왁스를 닿자마자 녹입니다. 밀봉, 보호, 방수 효과를 제공합니다. 1회 사용 비용은 약 50센트입니다. 이미 건조해지고 갈라진 부츠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해 본 적 없는 복구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밀랍과 소기름 혼합물을 평소보다 듬뿍 바릅니다. 그런 다음 부츠를 신문지로 싸서 하룻밤 둡니다. 신문지가 남은 양을 흡수하는 동안 오일과 왁스는 손상된 섬유 깊숙이 계속 스며듭니다. 아침에 신문지를 풀고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 같았던 부츠가 하룻밤의 관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기능적이고 유연하며 앞으로 몇 년은 더 신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 스프레이나 니스푸드 오일 컴파운드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죽 자체의 원래 화학적 성질과 일치하는 성분, 즉 동물성 지방과 천연 왁스로만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가죽이 처음 무두질될 때 들어있던 것과 동일한 물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본 어떤 부츠 관리 가이드에서도 본 적 없는 기술입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 포럼을 뒤지고 가죽 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보존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300년, 400년, 때로는 500년 된 가죽 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피카드 레더 드레싱, 피카드 레더 드레싱이라는 특정 제품을 사용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보존 전문가는 자급자족 포럼에서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정확한 추천은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새 것이든 수백 년 된 것이든 가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시중의 다른 어떤 제품보다 피카드 피산서를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피카드가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1802년부터 존재해 왔으며 주성분은 밀랍과 동물성 오일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사용해 온 것과 같은 기본 공식이며 바이킹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화학작용이고 15세기 전 앵글로색슨족이 가죽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관리법입니다. 박물관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존 전문가들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미시 사람들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유일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매장 선반에서 12달러짜리 석유 기반 화합물을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티지 자동차의 가죽 인테리어나 헛간에 40년 동안 방치된 오래된 안장에서 나는 풍부하고 깊은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그 냄새는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입니다.
그 특유의 향은 원래의 무두장이들이 경화 과정에서 사용했던 대구 간유에서 납니다. 그것은 관리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동일한 대구 간유가 역사적인 미 기병대의 부추 관리 공식인 밀랍, 소기름, 대구 간유, 소나무 송진에도 등장합니다. 사냥꾼들이 사용했고 벌목꾼들이 사용했습니다. 미 육군에서도 보급했습니다. 소나무 송진은 항균 특성과 방충 효과를 더해주었습니다. 대구 간유는 다른 어떤 천연 오일보다 깊숙이 침투하여 가죽 섬유의 항산화 물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품질과 전통을 연상하는 그 냄새는 더 저렴한 석유 대체품으로 의도적으로 대체된 보존 방식의 냄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품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레시피가 선반에서 치워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정확히 느낄 수 있도록 이를 달러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신발에 연간 400달러에서 600달러를 지불합니다. 25년 동안 망가지도록 설계된 신발에 7,000달러에서 15,000달러를 쓰는 셈입니다. 밑창을 교체할 수 있는 구시어 웰트 부츠 한 켤레의 가격은 200달러에서 400달러입니다. 3달러짜리 밀랍과 소기름 공식으로 1년에 2번 관리하면 그 부츠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총 관리 비용은 200달러 미만입니다. 여러분은 부츠 한 켤레와 관리 비용 200달러, 그리고 매립지에 버려지는 15,000달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업계는 단지 여러분이 이 계산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공유한 지식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을 버리고 새로 사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관리할 줄 아는 상식을 가졌던 우리 이전의 모든 세대의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 방식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낡은 부츠를 보고 쓰레기 대신 잠재력을 보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지식은 돈을 절약해주고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거주하시는 주를 남겨주시고 10년 이상 신은 작업용 부츠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물건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여전히 그 신념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올 내용을 위해서입니다. 부츠 관리는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철물 업계가 50년 동안 묻어버리려 했던 아미시 사람들이 농기구에 사용하는 기술을 다룹니다. 장담하건대 그 내용은 이번 영상보다 여러분을 더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신고 있는 부츠와 그 이면의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이익을 위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실용적인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존하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숨겨진 지식의 보물은 아주 곧 공개될 것입니다.